반갑습니다. 네. 사장님도 인제 요즘 제가 인제 3 개월 양자를 트레이닝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제가 인제 소비자들을 만나서 진행하고 하는 이 양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처음에 양자를 할 때 저는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어렵고 되게 인제 좀 떨리고 막 이래서 좀 기피했었어요. 그래서 양자가 있어도 활용을 잘 못했었는데 이거를 인제 배우면서 그러고 인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 데이터, 통계가 인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 이 양자를 설명을 할 때 저는 인제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요, 고객님들한테. 파동을 파동의학인데 이 양자기는 이제 독일 기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제 이건 병원에서의 수치보다 예를 들어 이제 병원의 수치가 50 이면 양자의 수치는 30 으로 잡는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치가 높아서 이미 아프거나 질병이 진행이 되거나 약을 필요로 할 때 진단이 내려지지만 우리가 어딘가 너무 몸이 무겁고 피곤해. 어딘가 아파. 그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수치. 근데 아무 이상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아닌 질병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거기 어떤 수치까지 가서 이미 몸이 망가져야 병원에서 어떤 처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미리 예방의 차원으로 그래서 인제 고객님들한테는 얘를 인제 예방의 차원으로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의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양자를 체크를 해 드려요. 그래서 피를 뽑거나 소변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내 몸의 파동을 이용해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인제 체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제 설명을 드리고 처음에 인제 여기 페이지에 보면 혈류순환계가 있어요. 혈류순환계는 여기 위에 보면 혈액 점도, 콜레스테롤 그래서 인제 위에 인제 혈액 지질까지는 혈액이에요. 그래서 인제 혈액이라서 혈액 점도 이제 끈적거리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리고 인제 혈액 지질이 인제 이 노폐물이 많거나 했을 때 혈액이고 그 밑에는 혈관 저항력, 혈관 탄성 요건 인제 혈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심혈관 해서 관상동맥 관류학까지는 심장 질환의 혈관이고 밑에 뇌혈관 탄성하고 뇌조직 혈관 공급은 뇌로 가는 혈액 혈관이에요. 근데 사장님들이 이거를 처음에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려면 어 우리가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를 보다가 보면 진행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그냥 위에 이 고객님도 보면 혈액 위에 혈액 점도 혈액 지지 그냥 "피가 맑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혈관은 혈관 탄성하고 혈관 저항력은 혈관에 노폐물이 있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안 좋아지는데 그 혈관이 심혈관과 뇌혈관으로 이어집니다라고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혈액이 맑지 않거나 심혈관이 있거나 하는데 체크를 하다 보면은 되게 좋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쪼끔 비만인데 좋게 나온다. 그런 분들은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그분들은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얘가 되게 좋게 나와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게 되면 혈액이 맑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혈압약을 드시게 되면은 뇌혈관 탄성이나 뇌조직이 좋게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고 여기 인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뇌혈관 탄성에 수치가 좀 안 좋거나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편두통이나 이런 어떤 뒷목이 뻐근하거나 이런 경우에 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고런 것도 이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은 혈압이 많으세요. 그래서 인제 혈액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당뇨가 많으시고 그러면은 저 괜찮은데요."라고 하면 병원에서 딱 쟀을 때 "당뇨약을 드시진 않지만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제 혈액과 그리고 인제 혈관 그리고 심혈관, 뇌혈관 요렇게 가서 요거는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과 네 혈관과 당뇨는 같은 이런 어떤 요 페이지에서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피가 맑으면 80%의 질병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 때 첫 페이지에 말씀을 드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혈액만 맑아도 80% 질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제일 인제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래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나 뇌혈관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위장 기능이에요. 이제 위장 기능 같은 경우는 위장, 소장, 대장.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로 설명을 해요. 장은 위장, 소장, 대장이 따로가 아니라 어 저는 뭐 대장은 좋은데 위장이 약해요,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다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맨 위에 보면 위장 효소 분비라고 있어요. 위장 효소 분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식사를 빨리 하시는 분들이 효소 분비가 많이 이제 안 좋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위장이나 소장이나 대장은 장이 약하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제 내가 먹는 거가 흡수를 하는 게 장 기능이잖아요. 근데 장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장 기능이, 그래서 인제 우리가 파마넥스를 처방할 때도 가장 1 번으로 흡수 기능이기 때문에 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우리가 유산균이나 간을 들이는 것도 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장, 소장, 대장은 약하면 그냥 "장이 약합니다."라고 가볍게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제 위장이 안 좋으면 알로에게를 추천해 드리고, 장이 안 좋으면 이제 유산균을 추천해 드리고 하면 좋아요. 왜냐면 이걸 너무 어렵게 설명하거나 내가 막 되게 전문가처럼 설명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출발하기가 쪼끔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혈액이 안 좋거나 혈관이 안 좋거나 이렇게 그냥 설명해 주시면 좋고, "위장, 소장, 대장은 장이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인제 다음은 인제 대장도 마찬가지로 위장, 소장, 대장, 그리고 인제 간 기능. 이제 간 기능이 되게 중요하죠. 간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간은 해독 기능을 500 가지 일을 한대요. 간이 해독 기능을 500 가지 이상을 하는데, 이 간은 이 항목 중에 하나만 안 좋아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분은 지방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이기 때문에 지방간이시잖아요. 그러면 간의 기능이 해독 기능이나 이런 게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비만이기 때문에 내가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준비 패키지에 장이랑 간이 1 번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해독 기능, 그래서 이제 대장 같은 경우도 배출하고 이 해독 기능이 중요한 것처럼 간도 해독 기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제 지방간이 있잖아요. 지방간은 내 인제 지방이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비만성 지방간이 있대요. 그래서 인제 지방, 내가 막 나는 술을 안 먹는데 무슨 지방간이 있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제 이 지방으로 인한 지방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막 그 우루사 이런 거 막 처방하잖아요. 병원에서 우루사 이런 거 처방해서 받거든요. 근데 우루사 같은 경우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지방을 해결하는, 지방간만 해결하는 어떠한 그 기능만 어느 정도는 있대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간 기능 자체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안 좋아도 리보퍼블로나 리뉴, 우리가 인제 알스케어드에 리뉴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엔 되게 헷갈렸는데 "리버가 좋아요, 리뉴가 좋아요."라고 인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간 해독이잖아요. 그럼 "리뉴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리버가 좋다."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좋기는 하지만 쉽게 말해 그거예요. 리버는 간이 해독이 되고 아주 건강한 간이 됐어요. 근데 리뉴는 건강한 간이 됐는데 젊어지는 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45 살이야. 근데 45 살이 깨끗하고 건강한 간이 된 게 좋아요? 30 살에 건강하고 깨끗한 간이 되는 게 좋아요? 30 살에 깨끗하고 건강한 간이 좋겠죠. 그런 것처럼 그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간도 좋아지면서 간이 젊어지기를 원하는지 간이 좋아지기를
기능인지 그거를 인제 선택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인제 고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인제 쓸개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간은 쓸개의 보조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쓸개도 같이 안 좋아지고 그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제 쓸개가 안 좋거나 기능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그냥 리버 포뮬러를 같이 인제 드시면 같이 인제 좋아집니다라고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 드려요. 너무 막 이렇게 무겁게 얘기하거나 하면 되게 인제 겁을 많이 내시거나 지루해 하시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렇게 가볍게 이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췌장. 췌장 같은 경우는 이 인제 양자 체크에서 많이 인제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인제 췌장은 그냥 이렇게 "건강합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이 안 좋으시게 되면 췌장이 약하시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 저는 인제 혈행 개선 쪽으로 인제 포커스를 맞춰서 해 드려요. 예. 그리고 다음은 신장이에요. 신장 같은 경우는 간의 해독 기능이고 신장에도 해독 기능이잖아요. 간의 기능이 약하게 되면 신장의 기능도 약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혈행 개선, 혈액이 안 좋으신 분들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혈행 개선 처음에 혈액이나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린 오메가하고 콜레스틴을 많이 넣어 드려요. 그래서 큰 인제 혈관이랑 모세혈관, 이제 콜레스틴은 모세혈관이잖아요. 그래서 신장 같은 기능도 해독을 해 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마린 오메가하고 콜레스틴을 넣는데 혈액이 안 좋거나 혈관이 많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린 오메가 한 통에다가 콜레스틴을 두 통을 넣어 드려요. 그래서 배가루 넣어서 아마 인제 이거를 양자를 찍어 보시면 아마 사장님들도 되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이 데이터는 되게 많은데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비교해서 보여 드려 볼게요. 마린 오메가하고 콜레스틴을 두 통을 먹어서 한 달 만에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되는지 그거 인제 보시면 그래서 신장 기능하고 혈행 개선하고 혈관 개선을 같이 인제 하는 걸로 고렇게 인제 해 드려요. 그러면 해독 기능이 너무 빨라지고 여기 두 번째 보면 요산 지수가 있어요. 요산 지수가 더 높아지면 이제 통풍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통풍은 막 되게 약도 되게 많이 먹고 정말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그렇게 인제 처방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면 굉장히 빠르게 호전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분들은 어 마린 오메가하고 콜레스테인 두 통을 굉장히 추천을 해 드려요. 네. 그리고 인제 다음은 인제 폐기능이에요. 폐기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제 이 폐활량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관지가 약하세요. 그래서 인제 "폐활량이 안 좋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기관지, 편도 그래서 인제 감기나 몸살이 오시게 되면 다 인제 목으로 편도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침이라든지 목이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많아요. 그래서 인제 이 폐기능인데 이 폐기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인제 알스케어드를 많이 추천을 해 드려요. 그래서 인제 알스케어드를 추천을 해 드리게 되면 이 폐 기능이나 인제 전체적인 심혈관 이 심장 기능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인제 기능이 다 인제 젊어지는 기능으로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폐 기능에는 그냥 이렇게 알스케어드를 추천하는 경우를 많이 인제 해 드리죠. 이제 그리고 다음은 음 다음을 뇌기능이잖아요. 뇌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인제 혈액 공급이랑 뇌동맥 요게 이제 첫 페이지로 넘어가요. 첫 페이지에 보면 뇌혈관하고 뇌혈관 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혈압이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뇌혈관 조직이 약하신 분들이 여기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게 인제 같이 와요. 근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뇌혈관이 정상으로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정상이 아니라 혈압약을 드시기 때문에 걔가 이제 정상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인제 저는 콜레스틴하고 오메가를 인제 추천을 해 드리고 이렇게 인제 밑에 보면 정서 지수가 있고 기억력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서 지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인제 뭘로 많이 인제 추천을 해 드리냐면 이 스트레스 요런 거를 인제 많이 추천을 해 드려요. 그래서 인제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정서 지수가 되게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고런 걸로 인제 많이 해 드려요. 그래서 인제 고런 거는 인제
그리고 기억력 지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서 지수나 기억력 지수 같은 경우는 유수수페는 또 인제 많이 어 추천을 해 드리는데, 정말 인제 이 기억력 지수 같은 경우는 유수수펜을 드시게 되면 많은 인제 어 호전 반응이 그 변화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본인들이 인제 좋아진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억력 지수로 베닉스2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베닉스2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인제 어 이제 우리 누스키너들은 뭔가 이렇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느 순간 보면 이 눈이 이 눈매가 또렷해져요. 그러니까 눈매가 아니라 이 눈동자가. 그래서 이 "귀가 또렷해진다."라고 하는 거. 왜 연세가 드시게 되면 쪼끔 사람이 흐릿한 요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총명해지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래서 인제 50대 후반의 남자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베닉스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제 고런 거를 인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다음은 음 뼈 밀도죠. 인제 이 칼슘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칼슘 때문에 이 누스키느 이 파마넥스를 너무 인제 좋아하고 제가 또 인제 이렇게 가는데, 이 뼈 건강이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칼슘은 전 국민이 칼슘을 드셔야 되고 범퍼물을 드셔야 되는데, 대개 또 인제 인지하지 못하거나 약하게 느끼는 부분도 이 뼈 건강이에요. 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180 가지 질병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 나는 거, 눈 깜빡하는 거, 침 생기는 거, 위장을 띠게 하는 거, 소변 보는 거, 대변 보는 거가 전부 이 칼슘의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칼슘은 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칼슘은 근육을 보호하고 이 세포 조직에 있대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눈 깜빡거리거나 침을 삼키거나 이런 거를 생명의 위협이 있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내 이 세포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어디서 뺏어 쓰게 되냐면 뼈에서 뺏어 쓴대요. 그래서 뼈에 있는 칼슘은 적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금을 넣는데 내가 당장 뭔가 긴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 돈이 없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면 적금을 깨서 쓰게 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긴급한 돈을 예를 들어 1 0 원을 찾았어. 근데 3만 원만 썼어. 그리고 7만 원이 남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이 내가 무언가 필요로 하는 거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뺏어 쓰게 되면 내가 쓰는 건 3만 원을 쓰고 나머지 7만 원은 어떻게 돼? 그 혈관에 떠다닌대요. 근데 이 칼슘은 뾰족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붙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석회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뼈가 부족해서 석회질이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당장 필요로 하는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뺏어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자꾸 뺏어 쓰면 뼈에는 구멍이 나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칼슘은 몇 살부터 먹어야 되냐면 20살 때부터 먹는 거예요. 적금 든다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의 인제 임상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인제 10년 전에 인제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갑상선 옆에 보면 부갑상선이라고 있는데 그 부갑상선에서 칼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100%다 드러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몸에서 칼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칼슘 수치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는 병원에서 칼슘을 처방을 받을 때 한 통을 먹고 두 통을 먹고 나중엔 5통을 먹어서 아침에 열알 저녁에 열알을 먹어도 합성이기 때문에 절인 거예요. 너무 절이고 나중에는 이게 합성이기 때문에 뭐가 오냐면 변비가 와요. 인제 합성 칼슘을 먹으면 내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칼슘을 안 먹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가 쓰리고 변비 와서 싫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합성이에요. 그런데 합성을 먹게 되면 저 같은 경우 변비가 와서 보름에 염소똥 2 개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 환자분은 나중에 그냥 골다공증 올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칼슘 수치는 안 맞고 저리고 변비 오고 정말 6 년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파마넥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누스킨을 만나서 그때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칼슘을 한 통을 한 달을 먹고 수치를 쟀는데 6년 동안 안 맞던 그 칼슘 수치가 정상이 된 거예요. 정말 저 그 자리에서요 의사 선생님하고 싸웠잖아요. 왜 이렇게 응? 이런 게 있는데 추천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왜 이렇게 이런 걸 처방하셨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칼슘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빼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은 아예 안 먹고 그냥 파마넥스 본포뮬러를 먹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슘 수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릴 때 어디가 저리냐면 뇌가 저려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칼슘이 부족하면 뇌가 쪼그라들면서 사망한대요. 전 그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 저릴 때는 뇌가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통이 막 저린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칼슘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칼슘을 먹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무조건 지금부터 20 살 때부터 칼슘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정말. 1000번을 말해도 과하지 않은 게 칼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칼슘 유실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적금을 빼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이 칼슘 수치 유실이 빨간 분들이 있어요. 많이 빠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자신 있게 3 개월만 2 통씩 드세요. 그리고 정상 수치 맞으면 그때부터 1 통씩 드실 거예요라고 인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어 사장님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3 개월이 지나면 정상 수치로 딱딱 맞으세요. 그래서 고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인제 다음 어 네. 끝인데요. 아 끝이에요? 아. 여기까지 할 것 같아서 그 뒤에 인제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양자 체크를 할 때 너무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냥 포인트만 잡아서 딱딱 전하게 되면 고게 인제 릴렉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신뢰를 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막 넣게 되면 많은 가지수를 넣게 되잖아요. 근데 인제 그런 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컨설팅 하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또 알려 드릴게요.